예,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힌트 얻어보는 순서죠.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예, 예. 예. 일단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7월 증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존 효과죠. 그 아마존이 빅테크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았는데 7% 넘게 빠졌고요. 그 여파로 대형 기술주들은 그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봤더니 AMD가 3.2%, 테슬라가 1.5% 빠졌고요. 트립닷컴 같은 종목은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전통 제조주 중에서는 포드가 3% 넘게 빠졌고요. 캐터필러가 마이너스 2.7%, 보잉이 마이너스 2.2%. 달러 인덱스가 닷새 만에 상승했는데 크게 올라간 건 없고요. 그리고 WTI 유가가 4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한 요인이고요. 앞에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살펴봤더니 반도체 장비 계측기하는 KLA가 목요일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무려 주가는 9%가 올랐고요. AMD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일주일 동안 15%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인텔과는 다른 길을 가는 AM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리서치, 퀄컴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7월 달에 극히 주가가 부진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주에는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하고 너무 대조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현재 지금 지난주에도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소 기회 요인이 있는 듯 싶습니다. 자, 그 안에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수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수급 분석의 달인이신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금요일은 철강주밖에 안 보였어요. 철강주만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좀 사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 종목 모두 다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그나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금요일날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수급 대장주로 꼽았던 삼성전기가 나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웅제약도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 중에서 금요일은 쌍끌이 매수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수급이 확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 사이언스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 종목을 찾기가 참 힘든 정도로 좀 수급이 부진한데요. 특히 이제 배터리주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대부분 팔고 이런 양상이 나타났고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 기관이 나흘 연속 사는 정도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장주는 여기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현대위아를 꼽아봤는데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닷새 연속 매수. 특히 제가 요새 눈여겨보는 지표는 계속 연기금을 보고 있는데 연기금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삼성전기처럼 증권사에서 잇따라 이구동성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2분기 실적도 일단 컨센서스 정도가 나왔고 차량 부품이 2017년 이후 최대 분기. 반면에 이제 기계가 2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됐는데 이 공작기계 사업은 지금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UV 수요가 증가하면서 4륜 유동 변속기, 그다음에 엔진 동력을 바퀴로 이어지는 등속 조인트 이런 쪽이 계속 호조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4분기에 러시아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데 좀 실적 가이던스 보면은 일주일 새에도 지금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고 실적 전망치도 상향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3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달리는 말보다 좀 시장에서 덜 주목받은 기계 섹터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현대위아를 주신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2분기에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3분기 컨센서스 올라가고 거기다 수급도 들어오고 이 3박자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서 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요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조건으로 좀 선별해봤습니다. 예, 3박자 종목 현대위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8월에 주식시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요 변수하고 시장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5개 정도의 이제 변수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지금 금요일 날 월말이었는데 시세가 너무 안 좋고 음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경기 논란도 있고 제1 변수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8월에도 코로나가 이제 그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요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영국이 뭐 코로나와의 공존, 그다음에 부스터샷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최고 5만 명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8월 초나 중순까지는 미국이 코로나 좀 피크아웃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늦은 편이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 수가 정점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뭐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생각해 볼 부분이 MSCI 리밸런스입니다. 지금 뭐 8월, 11월, 2월, 5월 이때는 그 MSCI 리밸런스가 있는데 5월 달에도 5월 중순에 외국인이 계속 역사적으로 막 큰 규모의 매물을 쏟아놔서 좀 고민이 많았었죠. 그리고 특히 계속 그 리밸런스를 있는 달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고, 외국인이 역대 하루에 가장 주식을 많이 판 날 1등부터 4등까지가 모두 리밸런싱 달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 특히 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사다가 11월 말일날 뭐 2조 원이 넘게 팔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그 부분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8월, 11월, 2월, 5월 다 정리해봤는데요. 코스피는 안 빠졌어요. 일단 외국인이 그렇게 매물을 쏟아냈는데 시장은 안 빠졌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 매물이 우려는 되지만 그렇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두 번째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패시브 자금이 미리 편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SKIE 테크놀로지, 카카오 게임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5월 달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이 진짜 주가가 올랐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HMM, 하이브, SKC 녹십자가 편입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D-11일부터 D-5일까지는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가 5일 전부터는 대체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임박해서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거론된 종목,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SKIET, 카카오게임즈 7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이슈를 편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분기 리뷰에서는 분기 리밸런싱 때는 종목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요. 2월 달에도 분기 리밸런싱이었는데 교체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다는 거, 두 가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4월, 5월, 6월 계속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어쨌든 지금 920만 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가장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골디락스 정도의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5월달, 6월달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지나치게 쇼크라도 또 그 지나치게 서프라이즈라도 양쪽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소비자 물가를 좀 봐야 되는데, 기저효과가 이제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미국의 작년 4월, 5월, 6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였거든요. 그런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저효과가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물가가 예상외로 굉장히 그 지표가 높게 나온 게 중고자동차 가격 때문에 그런데요. 만하임 자동차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2번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일단 7월 중순 지표로는 고점에서 조금 꺾였습니다. 표가 조금 흐릿할 텐데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고, 뭐 시장 예상치는 4.9%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잭슨홀 미팅인데요. 잭슨홀 미팅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른다,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파월 의장도 보고서 내용을 아직 작성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옐런 당시 의장이 긴축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침묵하면서 뭐 반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8월의 변수 체크해 주셨고요. MSCI 일정은 종목 발표는 12일 예정이 돼 있고 리밸런싱은 31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전략 체크해 주신다면요. 일단 수출이 뭐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에 따랐고 또 7월 말이었던 금요일 날 이유 없이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반등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음봉 자체가 7월 음봉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내용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월 초반에는 조금 조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변수는 미국 시장의 코로나 피크아웃. 만약에 피크아웃이 나타난다면은 소비 관련주도 이제는 좀 한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8월 내 월간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건설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뭐 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수급 변화를 확인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